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 부작용 중 장내 독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장내 세균들의 이제 손상이 오고 점막에 이제 손상이 와서 점막염을 유발시키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점막은 어디부터 있냐? 구강부터 해갖고 장까지 굉장히 넓은 그 부위를 점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그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강부터 시작합니다. 구강은 이제 적당한 수의 미생물이 있는 복잡한 이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된 종류는 스트랩토코커스하고 액티노마이시스라는 이제 균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인데 위가 있는데, 위는 갱년기 위산이라는 강산성으로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균이라든지 미생물이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생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인데요. 얘네들은 위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소장으로 가는데, 소장에는 산소가 존재하고요. 항균과 산성 환경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비교적 적습니다. 주된 종류로는 그람 양성세균이라든지 락토바실러스균하고 엔테로코커스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바로 대장입니다. 주된 종류로는 박테로이데스하고 비피도박테리오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로 인한 장내 독성에 대한 이제 얘기가 실제 언급된 거는 1965년도에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하면은, 항암제로 인한 장내 독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내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좋으면은 항암제로 생길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내 세균이 안 좋으면은 항암제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항암 치료도 못 받는 경우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점액질 생산 자극이라든지 IgA라는 면역 항체도 생성이 되고, 그리고 손상된 조직도 재생이 올 수 있고, 그리고 T 헬퍼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을 하고 또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근데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이 장내 세균이 손상이 와요. 그리고 장내 이제 상피 보게 되면은 이 장 점막에 이제 상피에 손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로 인해서 이게 점점점 이제 세포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 이제 심하면은 궤양도 오게 되고, 그러면은 장 점막에는 점막염들이 올 수 있고,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출혈들도 오게 되죠. 그러다가 세균이 들어가면은 잘못되면 이제 폐혈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해주게 되면 다시 이런 치유의 과정을 오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요. 근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항암 치료를 받다 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이 장내 궤양으로 인해서 장내 세균, 나쁜 독성 세균들이 들어와서 폐혈증도 올 수 있고 장출혈도 올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항암제 투여를 했을 때 장내 세균의 변화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뭐 장내 세균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에 좋은 세균들은 죽고 나쁜 세균들이 이제 증가하는 양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가 이리노테칸이에요. 그래서 이리노테칸 맞는 사람들이 설사를 잘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독소,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리노테칸뿐만 아니라 옥살리플라틴이라든지 5FA 같은 모든 항암제들은 장내, 점막, 세포독성 항암제는 점막에 손상을 주어 점막염을 하고 점막에 이제 괴사라든지 궤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독성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폐혈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투여 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장내 세균을, 좋은 세균을 보호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항암제로 인해서 장내 독성으로 인해서 장 점막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오고, 또 하나 이제 이 장출혈까지 오는 경우를 이제 보여준 사진입니다.
우리가 항암제로 인해 장내 독성 정도를 이제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요. 많은 분들이 항암제 치료 받고 나서 설사 나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몇 번 안 되는 경우, 설사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한 번에 7, 8번 하게 되면 이런 탈수도 오고 그로 인해서 생명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배변 횟수에 따라서 이제 기수를 나누는데요. 0기는 그냥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관찰하면 되고요. 1기 같은 경우는 4회 미만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 이때는 지사제만 줘도 대부분 해결돼요. 근데 2기가 되는 경우, 4회에서 6회,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이때는 지사제 플러스 수액요법을 꼭 해줘야 돼요. 왜? 탈수가 될 수가 있어서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번 이상이 되면은 이땐 바로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설사로 쫙쫙 해갖고 기운이 빠져갖고 잘못되면은 폐혈증에도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해질 이상으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항암제 치료 받으면은 당연히 설사할 수 있습니다. 전막염 손상으로 있으면. 근데 단 이 설사로 인해서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한 설사면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7번 이상 설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필요하면은 입원 치료까지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았을 때, 사실 항암 치료만 받으면 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그 골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는 장내 독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락토바실러스가 함유된 유산균을 사용하도록 이제 MASCC 이제 가이드라인 2014년에 언급할 정도로 유산균을 먹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로 인한 장내 독성 예방을 위한 이제 유산균,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냐? 유산균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락토바실러스 균이고, 그리고 대장을 보호해주는 균이 비피더스 균이니까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균이 꼭 있는 거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균이 LGG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3, 4기 설사를 하는 사람들, 이 항암제를 쓰는 사람들한테 그 LG 유산균이 있는 균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 없는 균을 비교했더니 3, 4기 설사의 발병률이 LGG 유산균을 먹었던 균이 사람들이 22%인 반면에 안 먹었던 사람은 37%로 통계학적 의미 있게 3, 4기 위험한 설사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장내 독성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 같은 경우도 유산균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22%인 반면 LGG 유산균을 먹었던 사람들은 8%로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내 독성으로 인해서 항암제를 포기하거나 항암제 용량을 줄였던 분이 그 LGG 유산균을 먹었던 경우는 21%인 반면 유산균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는 47%로 2배 이상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산균, 특히 LGG가 포함되고 그 비피더스균이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을 꼭 먹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항암제를 받다 보면은 설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리노테칸 같은 항암제를 쓸 때 더더욱 많이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잘못해서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탈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에 항암 투여를 해서 장내 독성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유산균 꼭 먹어야 돼요. 그 중에서 LGG가 있는 유산균을 꼭 먹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를 하게 되면은 지사제를 적극적으로 먹고 또한 탈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TPN 영양주사를 꼭 맞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